정도 되는데 15명, 16명이 수족구 걸려서 어린이집을 못 오고 있다. 네. 너무 온 가족이 피폐해지죠. 수족구가 책에는 안 가렵다 돼 있어요. 책에는 안 가렵다 돼 있어요. 어떤 수포가 여기는 터져요.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실제 이 간호하던 엄마가 걸려서 입원했다는 이야기도 하세요. 뭐 알땡땡 해가지고 살을 좀 태운다 해야 되나? 그러면 도포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. 예. 그리고 질문이 그 어린이집에 우리 애가 걸렸어요. 걸리고 난 뒤에 일단 좀 나아졌어요. 어린이집 보내도 됩니까?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하고 네, 그리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은 특히 수족구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증상은 거의 다 호전이 됩니다. 근데 우리 흔히 케바케라고 하죠.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주일 안에 낳는 애도 있고 일주일 이상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딱 일주일 정해놓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증상을 일단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열이 떨어지면 뭐 바로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도 계시죠. 나도 이래야 되니까. 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입이 헐어 있거나 손발에 발진이 계속 조금 생기고 있거나 많이 남아 있다면 조금 더 보시다가 보내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. 우리 아이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제 이게 입장이 바뀌어 오면 아픈 아이의 부모님은 빨리 보내기 쉽겠죠. 그런데 어린이집에 같이 있는 또 아이들의 엄마들은 다른 엄마들은 사실 그렇죠. 신경이 안 쓸 수밖에 왔으면 없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우리 수의탄답게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입안에 이제 수포가 제일 힘들잖아요. 못 먹어서. 그리고 입안이 많이 흘렀다.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? 옛날에는 저희 뭐 알땡땡 해가지고 입에 발라서 알보 땡 해가지고 예. 바르는 약이 있었어요. 옛날에는 그거 되게 많이 예, 썼는데 근데 발라보면 아예 엄청 자지러집니다. 너무 아프고 쉽게 말하면 살을 좀 태운다 해야 되나? 살을 좀 태운다 해야 되나? 근데 요즘은 그런 약보다 훨씬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 병원에서는 약간 뭐 자체 제작을 해서 약간 국소 마취제, 약간 덜 아프게 하는 국소 마취제 약 성분을 섞어서 바르는 약도 있었고 또 요즘은 이제 상용화되어서 그렇죠.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려서 이제 여기 도포를 해주는 그렇죠. 그런 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오라메 땡 연고 그거는 발라놓으면 끈적끈적하고 해서 애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엄마들이 못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그냥 스프레이고 쫙 뿌리면 그런 것처럼 코팅이 돼서 아기가 조금 덜 아파요. 그래서 너무 조금 옛날 방법 쓰지 마시고 그냥 애가 너무 아파하면 요즘 병원 가면 다 처방 가능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도포제를 조금 쓰시면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아주 많이 아플 때는 시원한 거. 옛날에 우리 편도선님 수술해서 목 아플 때 아이들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감기 걸리는 아이스크림 먹이긴 좀 그렇지만 조금 시원한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주시거나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집에서는 못 먹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 것을 평소에는 잘 안 주더라도 이때는 물을 그냥 먹으면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거기에 좀 설탕을 탄 물을 준다든지 뭐 유자차나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단 성분이 들어가면 이제 점막도 코팅도 살짝 되니까 좀 덜어. 그래서 우리 목감기 걸렸을 때는 꿀물이나 유자차 이런 거 마시는 게 그 흔히 말해서 목이 까실까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그럴 때 이제 그런 약간 단 성분이 있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코팅의 효과도 있고 좀 덜 아프고 좋죠. 그런 것. 근데 너무 어린 아이는 안 돼요. 꿀은 안 됩니다. 1세 이하의 애들한테는 2세 아닌가? 2세인가? 제가 찾아보고 네. 꼭 알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꿀은 안 좋으니까. 안 좋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가려움증과 물집이 이제 생겼어요. 애들 막 가렵고 물집이 생기면 가끔 터지기도 하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?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발진에는 우리 흔히 바르는 뭐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 수족구 때 생기는 수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발생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도포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. 그냥 오히려 좀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가려하면 그 수족구가 책에는 안 가렵다 돼 있어요. 발진이.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면 긁는다 하거든요. 그럴 때는 약간 시원한 물수건으로 흔히 말해서 시프를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가릴 때 긁지 말고 엄마한테 탁탁탁 때려주라고. 근데 이거는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. 살짝 때려주시면 긁어서 2차 감염 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. 그래서 조금 서늘하게 해주시면. 목이 물렸을 때 십자 그것처럼 꼭꼭. 그것처럼 자극해주면. 그래서 특별한 약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. 그 수족구 발진에는. 네. 우리 구내염 같은 게 걸리면 이제 엄마들이
비타민을 막 먹이지 않습니까? 면역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. 그렇다고 아니면 생각해서. 비타민 C 부족으로 그럴 수 생긴다. 있다. 예. 예. 근데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는 거는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잇몸이 허는 거죠. 잇몸이 허는 거죠.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는 그 잇몸병이랑은 차이가 있고, 요거는 그냥 감염이기 때문에 그렇죠. 굳이 뭐 비타민 C를 많이 일부러 더 치료약으로 예. 먹이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헐었을 때 비타민 C 먹으면 따가워요. 진짜 따가워요. 그리고 오렌지 주스 진짜 따가워요.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비타민 B군은 우리가 흔히 생기는 어른들용에서의 구내염이 잘 생기는 분들한테는 실제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아이들한테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가 크게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못 본 것 같아요. 수족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모든 감염의 제일 좋은 예방은 손 씻고 양치질이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옮을 수밖에 없는데, 그래도 모든 아이가 다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게 그 아이마다 약간 뭐 면역의 차이도 있겠지만, 일단은 우리 아이가 평소 때 건강한 게 제일 그렇죠, 좋겠고, 이런 유행이 돈다, 뭐 어떤 병이 돈다 할 때는 반드시 외출했다 귀가하고 나면은 꼭 손 씻고 양치질, 가능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, 키즈 카페 안 좋습니다. 이런 유행 시기에 시기. 감염병이 맞아요. 도는 시기에는 네. 키즈 카페나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, 엄마들 문화센터, 그죠? 문센이라고 하는 많이 가시죠. 근데 솔직히 조금 저는 걱정이 돼요. 그래서 제 조카들이나 아는 분들한테는 이런 유행하는 시기에는 조금 자제하라고. 예.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관찰을 열심히 해서 보기 때문에 애들이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걸 금방금방 잡아낼 수가 있는데, 아까 말하는 그 문화센터나 키즈 카페는 구축분 다수의 애들이 오기 때문에 감염을 자기도 모르게 감염할 가능성이 많고, 어른들은 뭐 만지더라도 입에 잘 안 가는데 그렇죠. 애들은 입이죠. 만지면 네. 뭐 어떤 형태로는 입에를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질환을 옮길 확률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애들한테 손빨 씻고 이거 말고는 예방법이 없나요? 예방법이 뭐야? 이 감염병이라 특별한 참 거 없어요. 없어요. 사실은 이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. 사실 손만 씻어도 대부분의 감염병은 손만 씻어도 거의 99% 예방. 손으로 옮기는 질환. 근데 대부분의 이런 감염병들은 이게 핸드 투 헤드, 그거 마우스죠, 그죠? 그래서 이게 손 씻기가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거예요. 중요하죠. 네. 스윗한 닥터의 처방전 부탁드립니다. 네, 수족구 병도 손 씻기 열심히 하고 양치질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의 엄마나 또는 그 주위에 어린이집 같이 다니는 엄마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내 아이가 감염이 됐을 때는 가급적 증상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난 뒤에 보내는 것이 스윗한 닥터 시청자들의 예의라 생각됩니다.